안녕하세요. 2023년 국가직 9급 시험이 끝났지요.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아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먼저 꼭 기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험 본 것에 대해서 행정학 개론 반응을 보니까 좀 반응이 안 좋아요. 멘탈이 탈탈 털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폭망했다 이런 말도 있고, 행적을 죽이고 싶다, 좀 지엽적인 것들이 좀 출제된 거 아니냐, 그리고 교재에서 본 적이 없는 것도 좀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알파 행적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기 때문에 그 알파 행적 책과 그 다음에 저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요, 그 내용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문제들 보면서 총평만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여기에 어떤 교재 영역별에서는 기초이론 파트가 한 문제, 나머지는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하는 것이 개념을 포함해서 한 13문제, 그 다음에 법령 문제가 7문제 되어 있는데, 법령 문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문제 난이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은 중이나 중하 문제는 거의 다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요. 대신 중상 문제에서 한 17번 문제나 20번 문제 이 정도를 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요 문제를 지금 해설은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총평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2시 되면 또 정답 나오니까 그때 정답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행정이론 냈는데 너무 간단하죠. 신행정론 이런 쪽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것도 있죠. 2번 배부의 관료제 돼 있는데 근대 국가의 성립과 관련돼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이론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것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점중주의가 어떤 거시적 이렇게 나왔는데, 거시적이란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총체주의와 좀 관련되는데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시형 예산 결정에서 점증이 나올 수 있고 미적 예산 결정에서 점증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했는데, 점증이란 말 자체가 증가인데 예산 삭감을 설명에 적합하다 하게 되면은 좀 안 맞겠죠. 그죠? 틀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흐라 바르체 무사결정 이론도 있는데, 신다원주의 아니라 신엘리트주의 이야기하는 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통합재정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럴 때 통합재정의 범위에 일반 정부돼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런 쪽은 좀 빠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전체가 포함된다는 것은 잘못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돼 있죠. 그죠? 내적 타당성 돼 있는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인과적 결론에 어떤 정확성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이런 내용은 간단하지요. 그죠? 외적 타당성, 2번 하는 것이 구성적 타당성, 4번 하는 것이 신뢰도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7번 돼 있죠. 인사위원회 이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정당의 당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사는 객관성,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치인이 좀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정당의 당원이라든가 지방의 의원 제외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형도 있는데, 사업부제는 A, B, C를 모아서 하나의 부서에 넣었기 때문에 A, B, C 간 조정은 용이한데, 반도체 사업부하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업부가 있다면은 그럴 때 사업부 간의 조정이 쉽다, 그런 말은 아니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잘못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공주의 돼 있는데, 연공주의는 연공서열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대비된 개념은 뭡니까? 성과주의, 성과서열에 대비해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장기 근속 당연히 연공주의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니은하는 것은 성과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계층적 어떤 서열 구조되어 있는데 안정감, 이것이 연공주의죠. 경쟁, 역량 개발하면 성과주의 되겠죠.
영공주의와 성과주의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옳은 것 하는 것은 뭐 기업가, 리얼에서 기업가, 디귿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슨 관료 정치 모형도 있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그죠? 독립적 개인적 행위자들이 집합체하면서 그들이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협상, 타협, 연합,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했는데 이럴 때 이런 목표의 공유도 하는 것이 매우 약하다겠죠. 그리고 정책적인 일관성도 매우 약하다 했는데 뭐 옳은 것은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 3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려 있는데 집단 사고 특성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건 돼 있죠. 그죠? 그럼 집단 사고는 어떤 집단에서 나온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토론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토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 좀 잘못이죠. 대신 여기에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다면은 그 내부에서 자기 검열을 해서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대 이런 것들을 좀 묵살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자기 검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런 집단적 합의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 검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건 돼 있는데 정답 1번 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조직 이론에서 옳지 않은 것 돼 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조직군 생태하게 되면 조직의 변화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면 이런 계획적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뭐 자원 의존 이론, 전략적 선택 이론 이런 내용들이 주로 계획적 변화 중심이 야기했는데 조직군 생태론 하는 것은 이런 우연적인 변화 내용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계획적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잘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3번 직무평가 방법도 있는데 서요 직직, 분점 짓기 이거 생각하면서 뒤에 어떤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 하는 것이 계량적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게 4번 내용에서 요소 비교법은 비계량적 방법이다 했으니까 잘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돼 있죠. 전자정보 돼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이 전자정부 기본 계획하는 게 있고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이걸 구분하라 했는데 우리나라 전자정부 총괄은 누가 한다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지능정보화 이쪽에 대해서는 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무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했다 하게 되면은 너무 간단히 이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누가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바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죠? 여기에 행정기관이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번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법령 내용 암기를 소홀히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틀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14번 문제 하는 것도 좀 중상으로 우리가 난이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출제가 한 두세 번 되었던 지문이죠. 그리고 15번 롬젝되어 있는데 바로 행정 책임하는 것이 내부냐 외부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한가 약한가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데 법적 책임하게 되면 외부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롬젝하게 되면 외부의 기관이라든가 어떤 집단과의 의무적 계약 관계에 되어 있는데 뭐 입법부 생각하면 되는데 단순히 내부 규칙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잘못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6번 돼 있죠. 재정사업 성과관리 돼 있는데 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내용에서 재정사업 목표관리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그리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층평가는 깊이 있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율평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율평가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부서에 유리하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자율사회평가 결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때 심층평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알파인자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내용 돼 있는데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 문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할 수 있다? 당연히 잘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PART 이것을 활용한 것이 우리나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이런 내용입니다. 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 내용 알파인자 교재 그리고 핵심 책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2021년 5월 제정해서 우리가 22년에 시행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해충돌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 이해충돌도 있고 외견적, 잠재적 이해충돌도 있는데 아마 교재 내용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에 어떤 4번 내용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 행위돼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해당 기관 돼 있는데 그 공공기관은 제외다 이런 말은 잘못이라는 거죠. 공공기관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독기관도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중상적으로 하는데 저는 1번, 2번, 3번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한다면 4번 내용이 좀 지역적으로 출제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거 4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8번 돼 있죠. 직위해제 돼 있죠. 하면서 징계일천 종류이다 잘못이죠. 그죠? 그리고 상실된다 잘못이잖아요. 근데 3번 직위해제 사유 반드시 기억을 하라겠잖아요. 그죠? 직권면직 사유와 구분했어요. 그럼 여기 3번 내용 정확히 옳은 지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바로 지체 없이 여기에 어떤 직위해제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위를 부여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럴 때 인사위원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있는데 지체 없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번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된 내용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 조례 제정 개표 청구 이런 내용 다 했어요. 다만 약간 바뀐 게 있죠. 조례전 개표 청구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방자 장에게 청구했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나 처음 도입된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규칙 제정 개정 폐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되는데 제가 알파인 책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이라 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 내용을 바로 박스로 비교해서 바로 넣어놨고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도 있는데 당연히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실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개념을 간단히 생각하세요. 바로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하면 실험집단이 있고 당연히 통제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검사를 했고 사후 검사했는데 이 검사 효과가 뭐예요?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 하는 것은 이런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에서도 나타나겠지요. 그죠? 그래서 사전 측정을 안 하면은 이럴 때 통제집단 사후 설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 통제집단 사후 설계 내용하고 그러면은 실험집단 통제집단 있고 제1실험, 제2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제2실험, 제2통제 이게 들어가서 4개가 바로 실험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굉장히 이런 검사 요인도 좀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식 내집단 설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다만 검사 효과란 말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다 하면은 사전 사후 설계에서 사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 사전 검사의 나쁜 효과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내용 창문이 했고 4번 솔로몬식 내집단 설계되어 있는데 뭐 과거에 진짜 책에 넣어놨던 것들이 한 번도 안 나오면 저희가 빼기도 하거든요. 저 솔로몬식 내집단 설계하는 것도 사실상은 좀 뺐던 내용인데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요, 이 솔로몬식 내집단 설계하는 것이 이러한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 약점 중에 하나인 검사 효과 이것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법령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령 내용 한 7문제 나오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 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솔로몬식 내집단 설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알파 행정학 책이라든가 핵심 체크책 그리고 이런 어떤 모의고사 책들을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90점 이상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총평 이걸로 사실상은 그죠?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문제 내용들을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네요. 그래요. 제가 이제 해설 다시 달고 나서 제 카페 그리고 여기에 미래인재 고시학원 이쪽에 모든 자료들을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험이 지나갔지요.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시험 합격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쭉 검토하고 좀 오늘 쉰 다음에 내일부터는 다시 달려야 돼요. 그 자신감 가지고 또 합격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꼭 합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멘탈 붙잡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제 해설 총평과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